서울의 번화한 중심가 김엘리 법률사무소에서 민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었다. 그녀의 쌍둥이 동생 민솔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민사는 민솔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다. 언니, 제발. 사무소에서 내 대신 해줘. 클라이언트가 기다리고 있어 민솔의 간곡한 부탁에 민사는 동의했지만 그 결정이 자신의 삶을 뒤집어 놓을 줄은 몰랐다. 민사는 평소와 달리 민솔의 옷차림을 흉내내고 사무소로 들어섰다. 그녀는 민솔처럼 밝고 활기찬 척 웃으며 동료들을 인사했다. 좋은 아침. 오늘도 화이팅!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가득했다. 민사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평범한 회사원일 뿐 법률 지식은 거의 없었다. 민솔은 유능한 변호사로 사무소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다. 사무소 안은 바쁘게 돌아갔다. 민사는 민솔의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메모를 훑어보았다. 이게 다 뭐야? 계약서, 소송 자료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이지은, 사무소의 선임 변호사였다. 30대 초반의 지은은 날카로운 눈매와 차분한 미소로 유명했다. 민솔 씨, 준비됐어? 클라이언트가 곧 올 텐데. 지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민사는 순간 얼어붙었다. 지은은 민솔의 멘토이자 가까운 동료였다. 민사는 민솔로부터 지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예상치 못한 매력이 느껴졌다. 네, 선배님. 준비됐어요. 민사는 애써 민솔의 말투를 따라했다. 미팅이 시작되자 클라이언트는 복잡한 이혼 소송에 대해 상담했다. 민사는 민솔의 메모를 의지해 대답했지만 지은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민솔, 지은이 물었다. 민사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건. 가족법 제839조에 따라 그녀는 민솔이 평소 하던 대로 대답하려 했지만 틀린 조항을 말했다. 지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민솔, 너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아? 미팅이 끝난 후 지은이 물었다. 민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웃었다. 피곤해서 그래요. 선배님. 하지만 지은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사는 병원으로 달려가 민솔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동생아, 이건 너무 위험해.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민솔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언니, 미안. 하지만 내 자리 지켜줘야 해. 해고당하면 안 돼. 민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바랐다. 민사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민솔은 변호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가족의 골칫거리였다. 다음 날, 민사는 다시 사무소로 갔다. 이번에는 더 준비를 철저히 했다. 민솔의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공부했다. 지은은 민솔을 도와주려 사무실에서 함께 자료를 정리했다. 민솔, 너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야? 평소랑 달라. 지은의 말에 민사는 웃었다.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 순간 지은의 손이 민사의 손등을 스쳤다. 민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느껴지지? 시간이 지나면서 민사는 지은과 가까워졌다. 점심을 함께 먹고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서 일했다. 지은은 민사의 변화에 호감을 보였다. 너 요즘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좋아. 이민사는 그 칭찬에 기뻤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그녀는 민솔이 아니었다. 이 관계는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물었다. 민사야, 요즘 바쁘냐? 민솔은 또 어딜 쏘다니고 민사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무소에서 민사는 점점 지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지은은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여성이었다. 과거의 남자친구와 헤어진 아픔을 털어놓으며 민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민솔, 너라면 어떻게 할래? 민사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자신의 감정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 대화 후, 민사는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지은에 대한 끌림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성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짓눌렀다. 민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민솔의 모습을 연습했다. 머리 스타일,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사무소에서 지은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오늘도 같이 점심, 지은이 제안했다. 민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에서 지은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부모님은 나더러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네. 30대 되니까 압력이 장난 아니야. 민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선배님처럼 멋진 분이면 누구든 좋아할 텐데요. 그 대화는 민사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은의 고충을 공감했지만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저녁에 민솔을 만나러 병원에 갔을 때 민솔은 웃으며 말했다. 언니, 고마워. 곧 퇴원할게. 하지만 민사는 속으로 외쳤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지은 선배 때문에 그녀는 지은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나는 민솔이 아니야? 게다가 여성. 사회적 압력이 민사를 괴롭혔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뉴스에서 LGBTQ 권리에 대한 토론을 볼 때마다 민사는 불편했다. 가족은 더했다. 어머니는 딸들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 결혼해야지라고 늘 말씀하셨다. 민사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이제 지은이 모든 것을 흔들고 있었다. 사무소에서 중요한 케이스가 시작됐다. 기업 간 분쟁 소송으로 민솔의 역할이 컸다. 민사는 밤새워 자료를 공부했다. 지은과 함께 법정 시뮬레이션을 하며 가까워졌다. 민솔, 너 정말 잘해. 나랑 팀워크가 좋네. 지은의 칭찬에 민사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 저녁, 지은이 민사를 집으로 초대했다. 집에서 자료 더 보자. 피곤할 텐데. 지은의 아파트는 깔끔하고 따뜻했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묘해졌다. 지은이 말했다. 민솔, 너 요즘 나한테 특별한 것 같아. 착각인가? 민사는 당황했다. 선배님이 그녀는 솔직해지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지은의 손이 민사의 뺨을 스쳤다. 민사는 그 촉감에 몸이 떨렸다. 이 감정은 진짜야. 하지만 다음 날 민사는 민솔에게 털어놓았다. 동생아, 나 지은 선배 좋아하게 됐어. 여성으로서 민솔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언니. 정말. 하지만 나 대신하는 중에 민솔은 웃었지만 눈빛에 걱정이 스쳤다. 조심해. 사무소에서 알려지면 큰일 나. 민사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그녀는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가 진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물었다. 민사야, 요즘 연애는 어때? 소개팅 해볼까? 민사는 잔이에요 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울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의 감정은 금기였다. 법정 날이 다가왔다. 민사는 민솔의 이름으로 증언해야 했다. 지은과 함께 법원으로 가며 긴장했다. 민솔, 긴장하지 마, 나 믿어. 지은의 말에 민사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상대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다. 증인,
이 서류의 출처는 민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은이 재빨리 개입해 상황을 수습했다. 법정 후 지은이 민사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민솔. 그 포옹에서 민사는 눈물을 참았다. 그녀의 감정은 이제 통제 불능이었다. 하지만 거짓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언제까지 이 짓을 할 수 있을까? 민솔의 퇴원이 가까워지면서 민사는 초조해졌다. 그녀는 지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진실을 숨긴 채로는 불가능했다. 사무소에서 지은이 민사를 불러 세웠다. 민솔, 우리 둘이서 이야기 좀 할까? 커피숍에서 지은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너 나 좋아해? 나도 너한테 끌려. 민사는 충격을 받았다. 선배님이 그녀는 고백하고 싶었지만 네 라고만 대답했다.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사무실에서 몰래 눈길을 주고받고 퇴근 후 산책을 했다. 하지만 민사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쌓였다. 이건 민솔의 삶이야. 내게 아니야? 가족의 압력이 더해졌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다. 민사야, 민솔이 요즘 이상하다던데? 사무소에서 무슨 일 있니? 민사는 모르겠어요 라고 거짓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지은처럼 강한 끌림은 처음이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친구들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농담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았다. 사무소에서 사건이 터졌다. 클라이언트가 민솔의 실수를 지적했다. 이 서류가 잘못됐어요. 민사는 당황해 지은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은은 상황을 해결했지만 이후 민사를 추궁했다. 민솔, 너 정말 왜 그래? 예전 민솔이 아니야. 민사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그날 밤, 민사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님, 만나요. 공원에서 민사는 일부 진실을 털어놓았다. 저 요즘 혼란스러워요.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지은은 위로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감정을 숨기면 더 아파도 둘은 키스를 나눴다. 민사는 그 순간 행복했지만 곧 후회했다. 이건 거짓 위에 세워진 거야? 민솔이 퇴원했다. 언니, 이제 그만해. 내가 돌아갈게. 하지만 민사는 거부했다. 조금만 더. 지은 선배 때문에 민솔은 충격받았다. 언니, 그건 안 돼. 왜 나 대신하면서 사랑이라니. 자매 간 갈등이 시작됐다. 민솔은 언니가 나를 배신한 거야 라고 말했다. 민사의 내적 투쟁이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거짓으로 얻은 사랑은 옳은가?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건 잘못인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사회의 정죄가 그녀를 괴롭혔다. 민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사무소에서 지은과 대면했다. 선배님, 사실 저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민솔이 나타났다. 언니, 그만해. 쌍둥이의 등장에 사무소가 술렁였다. 지은은 혼란스러워했다. 뭐야? 둘이 똑같아. 진실이 드러났다. 민사는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저는 민사예요. 민솔의 언니? 동생 대신이었어요.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나를 속였어. 그 감정도 거짓이었어. 민사는 잔이에요. 제 감정은 진짜예요 라고 외쳤다. 하지만 지은은 등을 돌렸다. 가족이 알게 됐다. 아버지가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동성애라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는 울었다. 민사야,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이민사는 상처받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지키려 애썼다. 민솔과의 관계도 악화됐다. 언니 때문에 내 직장 위태로워졌어. 민솔의 말에 민사는 미안함을 느꼈다.
지은은 민사를 피했다. 사무소에서 민사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클라이언트가 소송을 걸었다. 사기야, 민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 했다. 그녀의 결정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밤에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했어요. 대치 상황이 절정에 달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얼터메이텀을 줬다. 그 감정 포기해. 아니면 집에서 나가. 지민사는 눈물을 삼키며 포기 못해요 라고 말했다. 민솔은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지은은 결국 민사를 만나 나도 아팠어. 하지만 이해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민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가족, 사랑.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대가였다. 민사는 서울을 떠나 작은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다. 지은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녀는 LGBTQ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치유를 찾았다.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젊은 세대가 더 개방적이었다. 민솔과 화해했다. 언니, 미안. 나도 반성했어. 자매는 서로를 지지했다.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민사야, 돌아와. 아버지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화를 시작했다. 지은과 재회했다. 민사 씨, 이제 진짜로 시작할까? 둘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민사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를 성장시켰다. 이야기 끝에 한 가지 물음이 남는다. 거짓으로 시작된 사랑이 진짜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인가?